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제 3단 바둑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님. 착한 남자님 바둑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 외로 강단 당하셨더라고요. 강단 당하시고 지금 1단에서 연승 준 거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를 굳혔죠. 양구침을 주기는 싫으니까 걸쳐가도록 할게요. 이거 마우스 미스 아닌가요? 마우스 미스 같으니까 네, 그냥 이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이거 마우스 미스 같아서 이쪽을 두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조금 악수예요. 네, 백이 좀 악수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마우스 미스 뭐 실수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점이 잡히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살포시 한 칸을 띄도록 할게요. 네, 좀 악수예요. 그리고 이게 밀어붙는 자세가 이쪽의 흙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백이 별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민다라는 건 이제 백도 이렇게 치받을 수가 있겠죠. 네, 치받아서 그래도 귀의 집을 이제 깰 수 있으니까 귀의 집을 깰 수 있으니까 뭐 이수로는 이렇게 치받는다거나 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요 모양은 일단 흙이 귀가 먼저 깨져 있는 상황이어서 막 유쾌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백 모양이 이제 쌍립이죠. 네, 이런 모양을 이제 쌍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립 모양을 양쪽에서 들여다봐져 있는 건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이게 양쪽에서 들여다보고 있죠. 끊어지지도 않는 곳을 양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네,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넘어갔네요. 맥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를 넘어가면 백이 여기 막는 수가 선수가 듣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흑이 받아줘야 돼요. 물론 뭐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안 받아주면 백이 빈 삼각을 두고 빠질 때 나와서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쪽이 이제 깨지는 수법이 있죠. 그럼 두 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칸으로 높게 걸치셨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은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 배석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한 칸으로 받게 된다면 흙이 붙이고 빠진 다음에 벌리겠죠. 그러면 흙은 벌리면서 백의 이쪽에 백의 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수를 두게 되겠죠. 그래서 일석이조의 수를 두는 게 조금 이제 싫으니까 네, 협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공은 두 칸, 뭐 혹은 세 칸, 뭐 한 칸으로 가기에는 한 번 더 지켜야 되는 게 싫으니까 두 칸 혹은 세 칸 정도로 협공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자, 세 칸으로 협공을 할게요. 이렇게 흙은 기세상 양걸침을 해야겠죠. 네, 이건 기세입니다. 기세상 양걸침을 하는 게 가장 보통이다. 붙여왔네요. 일단 바둑 이제 좀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안녕하세요, 엠토스님.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빠져라가 있죠. 그대로 진행된 모습이에요. 햄토스님 바둑도 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요즘에 살짝 거칠어지신 것 같아요. 조금 다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약점이 있죠.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이게 이제 보세요.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3단 바둑이에요. 3단 바둑에서 제가 제 약점을 먼저 지켰죠. 먼저 지켰다는 건 이제 백이 지키는 순간 백은 굉장히 이제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는 상황에서 흑 그러니까 백이 밀고 나갈 걸 한 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하니까 흑이 막아간다. 이게 찌르고 끊으면 이게 흑이 대책이 없는 싸움이에요. 네, 이 싸움은 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이 한 발 양보를 했으면 흑도 뭐 여기 나와 끊는 걸 뭐 한 칸이나 날일자나 뭐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의 주도권은 제가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기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흑이. 네, 흑이 굉장히 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자 이쪽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일단 귀는 귀대로 지켜졌고 네, 귀는 귀대로 지켜졌죠. 그리고 이쪽에 변에 백이 먼저 돌이 와 있다. 사실 꽤 흑이 불편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쪽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손 빼고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 빼고 둔다면 아무래도 이 흙이 붙이는 수에 대한 수익기를 해야겠죠. 근데 붙였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러나면 흙이 한 점을 잡고 백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흙이 이 한 점을 잡는다면 이쪽의 공격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줘도 그러니까 백이 뭐다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지만 정작 끊겨 있기 때문에 흙은 결국 이 끊겨 있는 돌을 못 잡는다면 양곤마예요. 여기와 여기가 양곤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빠졌네요. 자,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중요한 장면이죠. 일단 돌과 돌이 서로 막 끊겨 있죠. 이렇게 막 끊겨 있는 상황에서 하나 툭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에게 귀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를 둘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부처죠. 이 지금 제가 10분 대국을 두는데 8분 27초가 남으셨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두었어야 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손을 뺐는데 이 돌을 못 잡는다면 백돌을 못 잡는다면 괜히 엄한 곳 빠진 게 되겠죠. 차라리 이쪽을 먼저 행마하거나 이쪽을 먼저 행마해야 되겠죠. 승부처 영상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백 입장에서도 좀 불안한데 하고서 받으면 찬스를 놓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상대가 어떻게 뒀을 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는 수를 이제 두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야 흑이 고민을 하는 건 이미 때가 늦었죠. 버스가 지나갔죠. 왜냐면 이전에 생각을 해야 이게 선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텐데
빠지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백에게 성공이 왔어요. 이제 흑이 이수로 여기를 달아나면 이쪽을 당할 테고 이쪽을 달아나면 봉쇄를 당하겠죠. 그러면 흑이 이 빠진 수로 먼저 탈출을 했다면 봉쇄를 안 당하겠죠. 결국 그냥 선수겠거니, 네, 우변부터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선수겠거니라고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백 입장에서는 선수인지 아닌지 딱 한 번만 확인을 하면 이 이후에는 그냥 가장 평범한 수, 가장 쉬운 수를 두어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흑이 전혀 생뚱맞은 곳을 두었기 때문이죠. 전혀. 그래서 이쪽도 먼저 봉쇄를 하고 이쪽에서 흑이 뭐 사실 살지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산다고 해도 살지가 의문이에요. 만약에 산다고 해도 백이 또 선수를 뽑고 뭐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또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길 빠졌기 때문에. 애초에도 이 막은 수로 제가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막은 수로 보강을 한 수보다 여기 빠진 건 이쪽에 대한 생각을 좀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안일하게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어,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져요. 안일하게 하는 걸 안일하게 두는 걸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걸 살려줄까요? 잡으러 갈까요? 적당히 살려주도록 할게요. 뭐 적당히 사실 그냥 맞고 살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살려주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네, 있고 여기를 이제 나와서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막아서 보강을 해주고 넘어가면은 막아서 이제 적당히 살려줬어요. 단수를 치면은 뭐 이쪽과 이쪽이 이제 맛보기가 되겠죠. 여기 흑이 선수기 때문에 맛보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흑이 선수가 안 된다면 제가 치중을 하고 막으면 있고 때려내면 여길 둬서 죽겠죠. 그래서 아 흑이 여기가 선수구나. 흑이 여기가 선수라는 건 이제 중앙으로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백돌이 이쪽이 중앙으로 탈출을 못하는 이쪽 언저리가 모두 선수라는 거예요. 이쪽 언저리가 이쪽 언저리가 선수라면 흑이 중앙으로 나오는 게 꽤 불편하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오도록 할게요. 그럼 흑은 또 여길 타게 해야겠죠? 이제 아직 미생이니까 이쪽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개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백이 선수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백돌이 있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뭐 입구자로 나오던지 붙여서 나오던지 뭐 아니면 안에서 살던지 하겠죠. 굉장히 이제 이 수도 조금 아쉬운 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이쪽을 이제 잡으러 가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가는 수를 좀 생각해 보죠. 잡으러 가면 흑이 때려내고 백 이제 여긴 선수가 아니니까 흑이 때려내고 백이 여길 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길 잡고 단수를 치겠죠. 그러면 흑이 여기를 막 끊고 이쪽이 끊으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이 두 점이 죽으니까 이쪽을 보강하면 또 끊는다면 굉장히 이제 맛이 나쁘다. 맛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맛을 이제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연저리에 백돌이 있으면 이쪽에 백돌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수들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쪽에 백돌이 오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마를 합니다. 여기에 이미 백돌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시 두는 수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한 칸을 두고 있죠. 제가 이제 종종 아이디 알려주신 분들의 바둑을 보다 보면 제 말대로 이렇게 한 칸 행마를 착실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한 발 더 가고 싶어 이렇게 약간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네, 항상 그 자신의 그 살짝 욕심이 들었을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타임입니다. 그때 자꾸 이 욕심을 조금씩 이제 이게 줄여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것도 항상 얘기했죠. 적과 나의 한 칸 자리 이렇게 폴짝 뛰면 돼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도 이제 도망을 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었는데 이제 젖혀서 두는 건 이제 제 약점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나면 계속 이쪽에 백돌이 오죠. 이쪽에 백돌이 온다는 건 이쪽이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계속 이쪽을 언젠가 보강을 해야 합니다. 자, 받아줬죠. 이제 호구 모양은 한번 들여다봐서 흙 모양을 좀 찌그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발했죠. 곱게 이어주진 않을 거야. 네, 제발 이어줘 라고 하고 그럼 이어줬죠. 이제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흙이 나오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한 칸으로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고 나면 사실 지금 흙이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제가 잡으러 가면 이제는 진짜 죽습니다. 진짜. 근데 기회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막아서 끊어왔네요. 이것도 좀 성급하죠. 지금 이게 끊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해야죠. 지금 너무 쉽게 안 되죠. 뭐 이 정도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수 치고 쭉 막으면 되죠. 단수 치고 쭉 막으면 두 점이 도망갈 이제 공간이 없다. 자, 그러고 나니까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언제나 항상 얘기하죠. 내 돌이 약한 돌이 있는데 내 돌이 약한 돌이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오면 그냥 하루 종일 공격 당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정말 하루 종일 공격 당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약한 돌을 보강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죠. 받고 나면 흙은 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봉쇄가 되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봉쇄가 되면 이제 무조건 죽는다. 무조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요거 하나 일단 들여다보고 이제 돌을 조금 무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겁게 만들고 나서 제가 살곰살곰 나옵니다. 살곰살곰. 이제 제 돌이 끊기지만 않는 선에서 살금살금 나오면 자 보세요. 제 돌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봉쇄당하면 위험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으면 이쪽은 어떡하죠? 이쪽은 완전 이제 엄청난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이제 크게 씌워가도록 할게요. 크게 씌워갑니다. 그러면 흙은 또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살려주세요. 네, 지금 살려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죠. 백은 굳이 잡으러 가진 않지만 좀 뭐랄까요? 이제 안에서 이제 그냥 바깥에서 이제 뚜벅뚜벅 막아가고 있으면 돼요. 뭐 이렇게 막아도 되고 뭐 좀 더 강력하게 둘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강력하게 두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막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려주세요가 시작했죠. 네, 살려주고 뭐 계속 막아가도 되고 뭐 이쪽에서 이제 잡는 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살짝 띄워도 되고, 아니면 요 정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만 더 둘까요? 자, 하나만 더 둘게요. 하나만 더 두고, 자, 100 흙이 이쪽을 깨긴 했는데, 오, 나이스. 굉장히 나이스한 수를 주셨네요. 사실 이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를 이제 제 입장에서도 사실, 네, 아니죠. 끼우면은 여기서 그냥 이미 절단이에요. 뭐 이어 단수 치면 그냥 이으면 돼요. 뭐 굳이 끼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끼우는 수로 그냥 한 방에 어, 연결이 됐습니다. 끊겼어요, 100이. 그러니까 100 입장에서도 이렇게 끊기는 수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어이쿠 하는 거예요. 어이쿠, 어이쿠,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상대 대국자 같은 분이 좀 요런 수를 본다는 건 이제 좀 전투에 좀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상대의 약점을 잘 캐치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저도 보고 있긴 했는데 이제 조금 안일하긴 했죠. 아, 그러면 이으면 이제 기세로 잇고 싶은데 흑이 입구자를 오면 이게 백이 사나 흑이 사나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면 이제 또 빠르게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빠르게 포기를 하죠. 그래서 한 점을 잡아가세요라고 합니다. 아이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 실패가 되긴 합니다. 자, 공격 실패를 돼서 백이 바둑이 망가졌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니에요. 바둑은 백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흑이 결국 여기를 깼지만 결국 후수로 여기를 이제 잡아가야겠죠. 후수로. 근데 그러면 백이 다시 이쪽으로 돌이 오면 여기에 또 새로운 이제 개척지가 생겼죠. 개척지가 생겼다. 어디로 둘까요? 자,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일로 빠져도 뭐 입구자로 붙여 넘어갈 수 있고 여길 둬도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 넘어갈 수 있죠. 네, 어차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으면 사실 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수를 두시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으면 이거 흑이 죽을 거예요. 아마 수상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서 파이팅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잡아야겠죠. 네, 이제는 진짜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안 잡으면 안 돼요. 안 잡으면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예, 이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회를 드리죠.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네. 약간 참을성의 한계가 올 수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개척지가 생겼죠. 네, 뭐 조금 타이트하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붙여서 일단 엄청 요석이에요. 이쪽의 전체 대마와 이쪽의 대마가 이제 모두 다 살아갔으니까 엄청난 요석을 잡아냈습니다. 우와, 이분 바둑에 힘이 좋으시네요. 지금 흑이 여길 젖히고 이쪽으로 단수를 친 이유는 백의 약점을 그렇죠. 네. 네. 예, 당연히 예,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쪽을 끊고 빠지겠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르는 척 할게요. 모르는 척. 자, 바로 왔죠. 네,
바로 왔습니다. 끊고 빠지겠죠. 네, 빠집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판단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돌은 과연 쓸모가 있는 돌인가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돌이 죽어서 양쪽의 대마가 다 살아버렸어. 그럼 과연 중요한 돌일까요? 네, 중요한 돌이 아니죠. 네, 어차피 살았잖아. 이 돌이 만약에 안 죽어 있으면 살려야겠죠.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연결됐어요. 단순히 집의 가치만 있는 수가 됩니다. 단순히. 아주 단순히. 그렇다는 건 과감하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을 먹었는데 이게 둘, 넷, 여섯, 일곱 개니까 14집에 뭐 한 20집 정도 되겠죠? 20집을 먹는 동안 백은 일단 흙의 귀를 깼죠. 귀를 깨고 이쪽에 원래 흙집이 날 수 있는 이렇게 흙이 밀어붙여서 흙이 날 수 있는 곳이 전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전혀. 오히려 지금 흙이 귀를 살려주세요를 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살려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살려주세요를 하고 있죠. 저는 뭘 별로 한 건 없는데 귀 다 깼고 지금 이쪽에 발전성 다 깼고 이쪽 그 두 개의 가치가 고작 20집보다는 훨씬 크다. 네,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꽉꽉 탄탄하게 이어주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살겠죠. 자, 살면은 살릴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끊을까? 하다가 굳이 끊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살금살금씩 하시면 돼요. 제가 애초에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싹싹하게 네, 단수 치고 이쪽에 백돌이 조금 불안하죠. 네, 아직 뭐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니까 툭 한 벌려서 좀 내 돌을 보강해주고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해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돌이 어디가 약한가 약한 돌을 벌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게 의외로 한 20집이다. 의외로 20집짜리다. 자, 이거 버리는 거나 이거 벌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얘기했던 귀를 하나 두고 뭐 막으면은 젖히니까 네,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이쪽을 네, 찔러서 끊어서 응수타진을 하도록 할게요. 끊어서 응수타진 어떻게 두실래요? 이었네요. 이으면 자 이쪽으로 두면 이제 끊기죠. 네, 끊기고 이렇게 단순히 끊겼을 때 자 지금 3단 미만이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포인트예요. 우와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끊었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목적을 달성했을 때 더 좋은 수가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를 빠지는 수가 훨씬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그냥 보통 이으시더라고요. 그냥 네, 이거를 반드시 빠지고 버려야 돼요. 반드시 빠지고 단수까지 치고 때려내면 그러니까 그냥 이었을 때와 무슨 차이냐 이걸 빠져놓으면 흙이 여기가 또 죽기 때문에 네,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걸 또 받아야 돼요. 여기 뭐 젖혀서 이제 받겠죠. 여기 빠지면 죽으니까 그러면 제가 요거 맞고 단수 치면 패니까 또 받겠죠. 또 받을 겁니다. 단수 치면은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받았죠. 선수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뚫었는데 뚫은 거 플러스 선수 요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흙이 이쪽으로 둬야 되니까.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손해, 한 팩감 손해. 이러고 나서 자 중앙으로 이제 또 모양을 정비해 줍니다. 모양을 정비해 줍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죠? 흙이 또 얘네가 죽으려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위험하니까 도망가고 있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부드러운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그렇죠. 저기 한 칸 뛸 수 있고 나도 한 칸 뛸 수 있는 자리. 뛰고 나니까 자 여기 위험하죠? 여기는 위험한데 이제 재미난 건 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스텝을 밟고 있는데 그냥 상대가 두면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뭐 자연스럽게 보강하고 거의 보강 위주로 뒀어요. 상대가 뭔가를 이제 잡으러 오려고 하면 뭐 굳이 살리지 않고 이게 잡아야 되는 돌인지 살려야 되는 돌인지 한 번 확인한 정도로 확인만 하고 진행을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살리기가 쉬워졌죠. 제가 여기 이렇게 입구 잡으면 살아갑니다. 네, 뭐 하진 않았어요. 뭘 한 건 없는데 살아가는 상황이 나왔다. 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래서 항상 돌을 좀 단단하게 두세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연스럽게 그 돌을 살려가게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잡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 20집이 큰가요? 아니면은 귀 다 깨고 변 다 깨고 흙돌까지 잡은 가치가 더 클까요? 여기가 훨씬 크겠죠. 비교도 안 되게 크겠죠. 너무 크죠, 이거. 이게 몇 집이 네. 항상 그래서 항상 보강을 하는 게 더 잘 두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게 잘 두는 게 아니에요. 보강을 잘하는 게 잘 두는 거예요. 약점만 잘 지켜도 된다. 사실 약점만 잘 지켜도 절반 이상 갑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쪽을 왔죠. 네, 지금도 살려도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냥 상대와 내가 두 칸 벌리는 자리가 20집이라고 네, 이쪽 두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백돌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백돌이 많으니까 막아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랬더니 이제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왔으면 이제 여기서의 이제 사활을 이제 수읽기 해야겠죠. 어떻게 둬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생각을 해뒀으니까 이렇게 두면 사실 이어도 되고 뭐 뛰어도 되는데 그냥 제일 쉽게 둘게요. 그러면 맛보기죠. 이제 흙은 넘어가야 돼요. 이제 넘어가면 여기 빠지는 자리가 선수가 들어서 네, 여기 이렇게 빠지면 선수예요. 왜냐면 여기 찝거나 건너붙이거나 하면 이제 죽기 때문에 두 점이 받아주겠죠. 뭐 받는다는 건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살포시 빠지면 살았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못 보셨나요? 당황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중앙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좀 쭉 돌이켜 보면 흙은 이 전체를 두는 동안 흙집은 요게 답니다. 요게. 왜냐? 흙이 둔수는 계속 백집을 깨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제 백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흙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깨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다 너무 집들이 작아요. 뭐 둘레 다섯 집, 둘레 여덟 집. 여기는 두면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이게 집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집다운 집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근데 백은 이제 천천히 이제 요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집, 뭐 여기도 이제 쏠쏠이 집,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리품,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리품이 생겼죠. 사실 어, 전리품이 좀 크긴 한데 자 어디를 둘까요? 여기 일단 초읽기로 하나 보내고 자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물론 지금 바둑은 좀 이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합니다. 많이 나긴 했는데 내가 이제 차이가 유리하다, 많이 이제 상황이 많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지금 이 한 판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좋은 내용을 둬서 나의 실력이 이제 상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더 좋은 수를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지금 사실 지금 백 입장에서 이겼으니까 좀 불안한 곳만 이렇게 두자. 뭐 이것도 뭐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이제 틀렸다고 하긴 그런데 더 좋은 수가 없는지 조금만 더 보면 사실 좋은 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 읽기를 해보고 여기 굉장히 맛이 나쁜데 하면서 이제 수를 내면 됩니다. 반대로 흑 입장에서는 바둑을 내가 많이 진 건 알고 있어요. 진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좋은 수가 없을까? 이렇게 또 유심히 보는 것도 사실 기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나이스합니다. 착한 남자님은 사실 일단인 게 말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선수 맞아요. 아주 좋은 선수예요. 저도 여기 끝내기로 이득이죠. 이렇게 되면 우와. 자 양단수로 이제 크게 수가 나버렸죠. 야 근데 이분은 일단 조금만 지금 상대 대국자분은 사실 조금만 가다듬으면 훨씬 좋은 내용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반격하는 수를 보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이 반격을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이런 끼우는 수라든지 이 굉장히 반격에 능통한 스타일이에요. 네, 이것도 지금 단수 치고 때려내면 여기 입구자 둬서 여기를 뭐 잡겠다 뭐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후퇴했지만 후퇴하면 사실 여기 잡으면 되죠. 제가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민이네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 자, 뭐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뭐 보여드릴 게 없을까 싶어서 네, 사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뭐죠? 왜, 왜 죽이시죠? 자, 반격에 굉장히 이제 능통한 이런 타입의 이제 분들이 이제 유연함을 이제 또 갖게 되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플러스 또 하나의 이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타일의 이제 바둑을 두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바둑을 두시고, 어떤 분들은 실리를 밝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세력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 대국자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반격을 사실 예리하게 날카롭게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타입인데, 음, 이런 그러니까 유연하기만 한 분들은 이런 반격을 보는 이제 눈을 길러야 하고, 이렇게 반격에 능한 분들은 이제 유연함을 이제 좀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약한 부분을 강화를 하면 이제 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약한 이제 강한 부분만 의식하면서 이제 대국을 하면 사실 이제 반대 성향 혹은 같은 성향인데 자기보다 조금 강한 상대에게 엄청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질 수가 없다. 일단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은 뭔지. 자 이제 다 두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수를 왜 안 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때려내고 여길 두면 이제 AB 맛보기죠. 자 2였네요. 2으면은 이제 흙이 여길 더도 제가 여기 단수 치면 되죠. 여기 단수 치면 자 일단 하나 넘어갈게요. 먹여 쳤는데 때려내면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찝는 수가 있다고. 네, 이렇게 2점 잡으면 됩니다. 햄토스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상변 입구자를 안 둔 이유는 상변 입구자를 더 놨으면 자충이 돼서 여길 못 잡습니다. 네. 이게 좀 자, 지금은 자충이 아니죠. 만약에 입구자를 더 놨으면 흙이 여길 이어져 있다면 여기 끊겨서 자충이죠. 근데 지금은 자충이 아니죠. 네,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더 놓는 거예요. 집으로는 이득이에요. 끝내기 할 때는 좋은 수법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이쪽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뭐 햄투스님도 이제 착한 남자님도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꽤 이제 기재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본인의 약점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본인의 강점은 이제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내가 약한 부분일 때 자꾸 의식을 해야 그 약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이제 내용, 좀 더 즐거운 바둑을 이제 둘 수 있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같은 바둑을 계속 두면 바둑은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의식을 하기만 해도 바둑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늡니다. 의식. 내가 만약에 좀 수읽기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좀 전투가 약하다거나 한다면 이제 대국 당시에 자꾸 이제 수읽기하는 장면이 나오면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반대로 내가 조금 포석이나 초반 아니면 이런 돌의 흐름에 좀 약하다. 그럼 그때 오히려 시간 투자를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제한 시간을 그때 좀 할애해서 음, 이제 두어 가다 보면 약점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착한 남자님 약점은 수읽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약 착한 남자님의 약점은 수읽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좀 수읽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읽기라기보다는 좀 약간의 경솔함. 일단 음주는 약점인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냥 약점이 아니라 그냥 문제죠, 문제. 네, 크나큰 문제.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남자님은 반격을 예상 못한다. 그러니까 경솔함이 조금 있고 좀 흥분이 있어요. 흥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돌이 진행 뭐 여긴 이제 무조건 마우스 있을 테니까 이게 밑에 붙이려고 하는 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치받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 깨끗하게 연결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치받고 이렇게 뜨는데 이때 요 수가 사실 이미 좀 모양이 좀 별론데 이미 여기 치받았을 때 좀 이미 모양이 조금 별로예요. 별론데 네, 어제도 음주바둑 한판 그바둑 또 음주바둑이었군요. 네, 뭐 음주바둑 뭐 사실 본인이 좋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력 향상에는 좀 마이너스다.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넘고 결국 이거 막혀서는 이제 흙이 막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때 이제 한번 보죠. 이제 보죠. 자, 이분의 약점을 제가 뭐라 했었죠? 이분의 약점은 이제 중반 전투에서의 반격이 장점인 반면에 약점은 뭐냐? 이제 돌의 흐름, 뭐 초반 포석, 뭐 요런 거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착한 남자님이나 햄토스님은 어디 두고 싶으실까요? 후기 한 칸 걸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때 어디 두고 싶으실까요? 내가 흙이라면,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상기 위 날짜 여기 우변 날짜 걸침. 자, 일단 보면은 이제 햄토스님 햄토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착한 남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나쁜 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무언가를 둘 때 무슨 생각을 갖고 두느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받아주면 벌려서 뭐 이렇게 벌리든지 뭐 이렇게 벌리겠죠. 백이 미생이니까 우변이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생이니까 백이 협공을 해서 뭐 협공을 뭐 적당히 한다고 치죠. 3,3을 판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있거나 네,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햄토스님도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날일자 받고 뭐 이렇게 둔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자,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줄곧 얘기하는 이제 어떤 돌이 강하고 어떤 돌이 약하고 어디가 뭐 모양이 커질 것 같고 어디가 모양이 작아질 것 같고 어디가 넓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었죠. 자, 지금 좀 크게 보죠. 모양을 좀 크게 보죠. 흙의 모양은 이렇게 있어요. 흙의 모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백의 모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뭔가 모양 자체는 백이 좀 더 넓어요. 네, 두 분 다 갑자기 우변 화점이 나왔어요. 우변 화점. 네, 우변 화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살짝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의 모양이 이렇게 있고 백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백이 조금 넓긴 넓습니다. 넓은데 일단 이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백의 진영이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흑의 진영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 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백과 그 얘기까지 드릴게요, 착한 남자님. 네. 흑과 백이 서로 커질 수 있게끔 일단 백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두는 것도 흑이 커지는 거겠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가 되니까 이렇게가 되니까 백이 백이 이렇게 된 거에서 이제 축소가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쪽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흙이 어깨를 쭉 펼치고 나가니까 대신에 백은 모양이 쭈그렁탱이가 됐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자 중요한 자리예요. 엄청 좋은 자리고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일단 1번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흑이든 백이든 먼저 여기를 오는 게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이렇게 벌리면 일단 백은 이쪽이 조금 약하니까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받아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받아주게 돼요. 이렇게도 사실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받고 나서 또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갑자기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흙 모양이 활짝 활개를 폈죠? 흙 모양이 활개를 활짝 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가 돼요. 지금 착한 남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커서 다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자, 다 집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초반에는 이 상대가 커지는 걸 눌러놓고 내 모양을 키워놓는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는 이미 커질 곳을 미리 막았기 때문에 흙은 이게 다 집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먼저 중요한 자리를 선점해 놨기 때문에 다 집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 백이 먼저 들어와서 그도를 공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일단 너무 좋은 수를 먼저 일단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수를 찾았어요. 좋은 수를 찾은 상황에서 내가 좋은 수를 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을 순 없을까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자, 일단 아까 전에 이렇게 이제 착한 남자님이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하면 백이 좋은 자리를 오죠. 백이 좋은 자리를 옵니다. 실패. 자, 햄토스님이 둔 수를 보죠. 여길 두면 뭐 이렇게 두고 뭐 백이 좋은 자리로 옵니다. 실패입니다. 결국은 둘 다 실패예요. 왜냐? 좋은 자리를 못 왔으니까. 여기가 가장 이제 이 바둑에서 가장 일종의 대세점이죠. 이 수가 대세점입니다. 대세점을 못 왔으니까 둘 다 작전 실패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걸치든 이쪽으로 걸치든 책략이 좀 부족했다. 초반에 포석에 대한 책략이 부족했다. 차라리 책략 없이 묵묵하게 대세점을 두느니만 못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 여기가 일단 대세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협공을 해서 백이 뭐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 걸쳐 놓고 이게 걸쳐지는 순간 이 흙은 벌림 겸 공격을 하고 있죠. 당연히 좋은 상황이겠죠. 일석이조가. 그러니까 이쪽의 대세점은 못 뒀지만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인 내가 벌림 겸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럼 벌림 겸 공격을 하고 있죠. 백은
어? 괜히 곰마가 하나 생긴 느낌? 괜히? 좀 억울하죠? 그래서 벌림 겸 걸침은 좀 기분이 나빠 하고서 이쪽으로 온다면 언제?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 파고 됐죠? 여기서? 이렇게요? 이건 선수를 못 잡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고 그냥 백이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기분 나빠 하고서 이쪽에서 이제 돌이 온다면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온다면 이렇게 하나를 더 놓고 대세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전투가 되는 거예요. 전투적인 바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도 나오면 백도 좀 약한 말이지만 흑도 약한 말이 됩니다. 흑도 서로가 약한 이거는 이제 전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투적인 성향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두는 거고 사실 별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건 이제 나의 성향에 맞게 내 스타일 나는 좀 싸우고 싶어 좀 내가 약하더라도 상대도 약하게 그러니까 나도 집이 없고 상대도 집이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두고 나도 모양을 키우고 상대도 모양을 키우고 근데 내가 먼저 좋은 자리 가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게 이제 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돌의 흐름을 이제 근거 이씨, 이유 이씨, 의미 이씨 이게 두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만약에 상대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자리를 둘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둬서 상대가 오면 내가 역시나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근데 이것보다 사실 뭐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간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명하게 둘 거냐 조금 전투적으로 둘 거냐 내가 여길 먼저 왔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이 좋은 그만큼 나도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길 먼저 와야 된다. 사실 지금은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전 좀 쉽게 두는 타입이니까 전 좀 쉽게 두고 쉽게 벌려서 뭐 흙이 나빠? 뭐 취향 차이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좀뭐 충분히 둘만하니까 좌변 벌림 전에 벌림 좌변 벌림이면 여기 전에 좌상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뭐 여기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두는데 의미가 딱히 무슨 의미로 뒀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걸 3을 왜 뒀지 이런 느낌이라 이걸 두고 만약에 이쪽으로 오나요? 만약에 이쪽을 오면 이게 이득인가요? 이게 흙이 이쪽의 모양을 키울 때 이득이 없죠? 백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백이 이쪽으로만 받아주면은 뭐 좀 이득일 수 있죠. 그 다음 날일자로 여길 둔 다음에 날일자로 뭐 여기 날 어디 날일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날일자가 있죠. 보통은 한 칸 띄는 건데. 이걸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수들이 물론 넓은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다. 네, 좋은 자리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지금 포인트는 내 모양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 이건 서로 쪼개지는 바둑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좀 편해져요. 이게 쪼개지는 것도 쪼개지는 건데 일단 백이 커지고 흙이 커지는 걸 먼저 막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키워야 돼요. 백도 키우면 또 키워가는 거예요. 햄토스님이 조금 이런 부분이 살짝 약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둑을 좀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상대
상대가 커지는 것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먼저 키우는 것도 어차피 상대가 80집 나도 내가 100집 나면은 이겨요. 상대가 20집 났어요. 근데 내가 10집 나면 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커지고 내가 커져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상대가 작아지고 내가 작아져서 뭐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생이에요, 이제. 네, 그쵸. 이제 햄도스님 모양 공포증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사실. 아,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둘 다 이제 둘 다 이제 성향입니다. 취향이고 둘 다 성향이고 취향인데 더 옳은 방법은 그러니까 상대와 이거는 이제 상대만 커지는 거죠. 내 모양이 커지는 건 아니죠. 일석일조라고 보면 이거는 내 모양이 커지고 상대 모양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일석이조. 가급적 일석일조보다는 일석이조를 두면서 두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게 커져서 공포다 아니면 상대가 커지는 게 공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두는 수가 이제 하나의 가치가 있는지 하나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두 개의 가치가 있는지 두 개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며 두시면 좀 더 좋은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국을 질지언정 내가 의미를 갖고 두다 보면 어, 이제 좋아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요한 건 잘 뒀냐 못 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갖고 뒀냐 안 갖고 뒀냐. 또 하나 수를 읽고 뒀냐 안 읽고 뒀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이기는 게 좋긴 한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한 판이 아니라 이제 10판 뒤에 내 모습 아니면 100판 뒤에 내가 더 이기기 편해지는 길인 거죠. 지금 당장은 뭐 질 수도 있어요. 근데 100판 뒤에도 지는 사람과 100판 뒤에는 이기게 되는 사람. 이게 결국 실력이 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더 즐겁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제 뭐 3단에서 두는데 3단에서 지금 막 져요. 지금 막 지는데 100판 뒤에는 막 4단도 이기는 상황이 될 수 있고 3단에서 내가 지금 잘 이겨요. 승률 한 60%를 계속 유지해. 근데 100판 뒤에도 나는 3단에서 승률 60%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더 많이 이기기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제 4단을 이기진 못하게 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더 고차원에서 이기면 더 즐거우니까요. 내가 5급에서 이길 때와 1급에서 이길 때 1급에서 이길 때가 더 재밌겠죠. 더 이 바둑의 내용도 이제 다이나믹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즐거운 그러니까 취미를 더 즐겁게 하시라고 조금 괴로우라는 겁니다. 네. 조금 괴로우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물론 너무 괴로운 길은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아요. 진짜 괴롭게 하면은 막 하루에 뭐 기보도 뭐 놓아보고 사활도 풀어보고 막 복기도 해보고 바둑도 뭐 시간 제한 늘려서 두고 이렇게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는 얘기는 안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이제 대국할 때 조금 가치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조금 수읽기 조금 하고 요것도 괴롭다면은 사실 실력 느는 게 쉽지 않아요. 실력이 잘 안 늡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국을 계속하면 조금씩이라도 늘긴 늘어요. 늘긴 느는데 너무 미미해진다는 거죠. 그 폭을 조금이라도 이제 올려드리기 약간 머리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조금 이제 좀 이제 좀 두려움도 생기죠. 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깜깜한데 사실 진짜 깜깜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압니다. 제가 모르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저는 좀 이런 타입이었어요. 좀 유한 타입인데 수익기가 엄청나게 약한 타입이었습니다. 수익기가 엄청 약한 타입이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범님께서 이제 사활을 딱 이제 주시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깜깜합니다. 반대로 저랑 이제 같은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수는 엄청 밝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포석이나 이런 대세점을 전혀 못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승률은 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승률은 제가 훨씬 좋았는데 이제 사범님들하고 대국하면 저는 이제 수가 약하니까 이제 저 터지기 일수고 그 친구는 포석은 약해도 이제 수는 세니까 사범님들한테는 훨씬 이제 짱짱하게 버텼죠. 그러면 과연 누가 센 거냐? 둘 다 약한 겁니다. 네, 사실 둘 다 약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의 기억에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수가 안 보여요. 수는 안 보이고 너무 깜깜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이지는 않는데 보라고는 하고 보기는 싫은데 사실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저는 수를 읽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해야 돼? 왜냐면 나는 그 수센 친구를 이 초반 운용으로 자주 이겼었으니까 이거 안 해도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초반이 슬금슬금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상대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때부터 진짜 괴로웠었는데 열심히 이제 바둑 둘 때도 수를 열심히 읽고 사활 문제도 열심히 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약점이 조금씩 보완이 됩니다. 근데 징그럽게 보완이 늦게 되긴 했어요. 조금씩 보완이 되니까 이게 수가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아주 진짜 이렇게 흐릿할 수가 없어. 있다가도 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런 장면도 그래요. 이게 사실 이게 다다다닥 놓고 나면 이걸 이렇게 두죠. 여기 이렇게 놓죠. 돌이 있고 나면 이거는 죽는다는 게 지금 보이죠? 돌이 놓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겠구나. 요 모양이 지금은 돌이 놓이니까 보이죠? 이때 이미 보여야 돼요. 돌이 여기 두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놓이지 않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신기하게. 해봤자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흰색이랑 검은색밖에 없는데 엄청 안 보여요. 그냥 우연찮게 두다가 뭐야 이거 되는 것 같다 하고서 이렇게 되는 거랑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천지 차이. 안녕하세요. 마동님. 그래서 그 천지 차이를 자꾸 이제 했었죠. 진짜 괴로웠어요. 진짜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그 조금씩 이 흐릿하고 안 보이던 게 아주 살금살금씩 진해지더라고요. 이 색깔이 살짝씩 진해집니다. 이게 진해지니까 이게 바둑을 둘 때 전혀 안 보이던 희한한 길들이 보여요. 희한한 길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 길을 또 좀 이렇게 가보고 조금 자신감 있게 가보고 안 보일 때는 자신감이 아니라 일단 그냥 느낌상 이 정도는 가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뭐 느낌상 수 나겠지. 근데 그게 이제 좀 보이니까 여기는 수가 나는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런 확신을 하니까 판단을 하게 돼요. 확신이 드니까 판단. 지금 이걸 언제 수를 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 보는 겁니다.
두고 봐서 수가 나네. 막상 수가 나도 지금은 별거 없는데 훨씬 큰 자리가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약점을 그렇게 이제 보완하기 시작했었죠. 나중에는 보완이 되고 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했던 건 나중에는 좀 약점이 보완되고 나니까 수를 읽는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아무튼 그래서 조금 실력이 좀 빨리 늘긴 했었죠. 무튼 그래서 지금 이 바둑에서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생각보다 여기 이쪽에 대세점이었다. 자, 대세점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착한 남자님이 얘기해주신 이 두칸역공에 대해서 저도 여기만 보면 요 두칸역공을 두고 싶어요. 여기만 보면 요 두칸역공을 두고 싶은데 엄밀히 말하면 두칸역공을 둘 수도 있습니다. 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두칸역공을 안 둔 이유는 왜 안 뒀냐? 자, 흑이 이쪽을 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금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포인트인데 이쪽을 흑이 뒀을 때 이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이 네 칸 벌림은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금 흑의 침입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발 줄이면 흑이 여길 둬도 이쪽은 불안하지 않죠? 충분히 이 돌들이 있는 상태에서 벌린 거니까 이 상황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지금 저는 계속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네, 그쵸? 비슷해요. 네, 네. 저번 바둑이랑 비슷하네요라고 착한 남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왜냐? 이쪽에서 백이 선수를 뽑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즘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선수를 뽑고 이쪽을 두면 되긴 되니까 두면 되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안 두고 흑이 이 좋은 자리를 올까봐 왔을 때는 이게 조금 허술하잖아요.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 진행을 안 하고 이쪽 진행을 할까봐 그냥 좁힌 거예요. 네. 왜냐면 흑이 여기서 어떻게 둔들 내가 이 자리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 자리가 그만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를 내가 두고 싶어서 만약에 상대가 두었을 때를 대비한 수라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뒀을 때 한번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모양만 본다면 이렇게 두 칸이 좀 더 낫습니다. 벌리는 간격도 좀 더 이게 괜찮아요. 11?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때는 이게 약간 중복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중복인 모양이 낫다라고 판단한 거라고요. 이 돌이 여기 와 있죠? 그럼 완전 환상적이죠. 환상적인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흑이 이쪽을 무조건 와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흑이든 백이든 이쪽을 오는 게 이 바둑의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중복일지언정 이 포인트를 내가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착한 남자님이 말씀하신 그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중복이라 싫어. 이게 약간 중복 진행됐을 때 내가 여길 둬도 약간 중복이라 싫어. 제가 아마 이제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이때 고민해요. 두 칸 줄까 세 칸 줄까 막 고민해요. 고민을 하는 게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중복인 게 싫은 것과 흑이 오는 게 싫은 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더 싫지? 라고 하면서
자, 이게 무슨 조금 바꿔 말하면 사실 이걸 두면은 상대가 이렇게 두겠지. 상대가 이렇게 둘 거야. 여기 안 둘 거야. 이거는 상대를 조금 깔보는 겁니다. 상대를 조금 아이 상대가 여기가 좋은 자리인지 이거 걸칠 때도 못 봤는데 이때 보겠어? 상대를 깔보는 거예요 조금. 안녕하세요 토마스님. 그래서 상대를 조금 깔보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건 조금 깔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가 가까이 오면 이쪽을 둘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가장 최선의 수니까. 그래서 깔보지 않고 약간 중복일지언정 내가 이쪽을 두는 게 중요해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결국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좁힌 거예요. 네, 착한 남자님 말이 다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그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만큼 좋은 자리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약점을 지켜서 상대도 당연히 약점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수예요. 그냥 당연한 수. 너무 당연한 수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끊기는 상황을 초래했다. 여기서도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던가 해서 나오는 게 당연한 수입니다. 나오면 뭐 여기 하나 밀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은 뭐 두 칸이나 한 칸, 지금은 두 칸 두겠네요. 네, 두 칸 정도 두고 백돌이 도망가고 흑돌도 보강하고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가장 보통의 이제 흐름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흑이 막 못 둘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뭐 기분 나쁜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못 둘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흑이 나쁘긴 나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툭 그냥 받겠지 하고서 받겠지 하고 이게 지금 그냥 이 바둑의 패착이에요. 이 이후에는 사실 기회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받겠지 이게 수를 안 읽고 툭 두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2단 1단 아니면 1급 2급 그 아래의 기력대에서는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력대는 서로 수를 안 읽으니까 불안해. 불안한 사람은 받게 돼 있고 안 불안하면 안 받겠고. 근데 안 불안한 사람도 수를 안 읽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조금만 수를 읽어서 조금만 세다면 안 받고 그냥 봐도 이기기 너무 힘든 상황. 아까 상황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아까는 흑이 탈출했는데 지금은 봉쇄가 돼버렸죠.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쪼물쪼물 하다가 여기 쪼물쪼물 하다가 흑도 들어와서 거기 쪼물쪼물 하다가 그냥 뭐 이쪽에 쓱 두니까 봐도 끝났잖아요. 제가 이 이후에는 뭘 한 게 없어요. 딱히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한 칸 뛰고 뭐 입구자 두고 뭐 공격 조금 하고 상대가 반격하니까 아하 반격 나이스 반격 그러면 빠르게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선수 뽑고 이게 답니다. 그 시발점이 뭐냐? 이 수다. 이 아니란 수다. 네. 이거는 이제 3단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3단 나는 좀 3단까지는 좀 아니고 그냥 한 1단 정도. 요 정도면은 사실 뭐 요렇게까지 안 읽으셔도 되긴 합니다. 한 1단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그냥 이제 지금 치열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3단 이상을 보려면 이제 3단, 4단, 5단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런 거에서 이제 가차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서로가 그거 보는 사람이 그냥 이기게 되는 거예요. 뭐
야매바동님도 지금 이제 뭐 5단, 뭐 6단 뭐 이렇게 두고 계신데 아닌가요? 아직 6단 못 가셨나요? 어 이제 뭐 자주 느끼실 거예요. 수가 나보다 좀만 세면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뭐 햄토스님도 지금 뭐 느끼시죠? 4단 한번 올라가 보니까 뭐 느낌이 다르죠. 4단부터는 진짜로 이게 가차 없어요. 그냥 확실히 안 받아버려요. 안 받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제 빈틈 보이거나 허술하면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치고 들어. 그거 잘 받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잘 받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뭐 이 이후에는 뭐 사실 그냥 좀 큰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한 칸 이렇게 두고 있죠. 하니까 내 약점 지키고 들여다보고 다시 내 돌 모양 보강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나와 끊어야 돼요. 그냥 투두두둑 두니까 끝. 또 들어가고 이것도 사실 여기가 정수예요. 정수는 이렇게 받는 게 그냥 제일 보통입니다. 보통 이게 가장 보통이에요. 돌 정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 그쵸. 기력은 중요하지. 항상 그래요. 예, 기력은 언제나 지금 당장의 기력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뭐 한 달 뒤 아니면 뭐 6개월 뒤의 기력이 더 중요하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가 악습관, 내가 갖고 있는 악습관들, 자신이 갖고 있는 악습관들, 사실 그거 고쳐지면 다 올라갑니다. 누구나. 근데 그 악습관 고치는 게 진짜 힘들죠. 네, 바둑은 어떻게 보면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그 습관. 왜냐면 그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딴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들어오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거 막아놓고 뭐 이렇게 도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조금은 이제 느슨한 이제 행마였어요.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제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여기 두는 게. 요거는 조금 이제 저도 욕심이었고 사실 좀 못 보실 줄 알았긴 했는데 저도 좀 약간 대충 봤죠. 저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대충 보는 탁 당하니까 어이쿠 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어이쿠 했을 때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착한 남자님이 이런 부분에서 냉정을 절대 못 찾아요. 뭐야 안 되네. 이거는 내가 이미 내친 걸음이다 하면서 이거 다 이어서 막 잡으러 가죠. 이거 안 되면 그냥 바로 반응 역전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항상 냉정함을 찾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잘 안 되겠다 하면 물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 실패. 이 공격 실패의 대가는 의외로 큽니다. 왜 의외로 크냐? 여기 끊기는 부담이 남아졌거든요. 사실 이 부담이 남아져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벌리면 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신경이 쓰여요. 물론 그냥 이렇게 두고 사실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보강하고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빠져주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제 간접 보강을 하려고 한 겁니다. 간접 보강을 뭐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제 AI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두겠죠. 뭐 이렇게 젖히거나 일로 젖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빠져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 밀고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빠지고 뭐 잠시만요. 지금 뭔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거 두고 단수 치고 여기 빠지면은 여기 단수 치고 나가고 있고 막고 이렇게 잡겠죠. 이 모양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바란 그림이긴 해요. 예, 제가 바란 그림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두면은 사실 이게 흙이 잘 안 될 거예요. 싸움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완전 땡큐죠. 근데 이분은 좀 응용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보통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그냥 외우신 분들이 이렇게 두죠. 외우면서 둔 분들. 지금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단점도 보강했고 집도 다 가져가고 완전 이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흑은 나도 응용할 줄 알죠. 그래서 젖히고 이렇게 이 약점 보면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약점. 근데 상대가 이 약점을 그냥 버리니까 맥이 빠지죠. 뭐 맥이 빠집니다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둘, 넷,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내 돌이 과연 살려야 되는 돌인지 안 살려야 되는 돌인지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사실 그것만 해도 그냥 바둑의 내용이 그냥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너무들 다들 이 내도를 너무 소중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도를 너무 소중히 하니까 돌을 너무 안 버려요. 너무 안 버리니까 너무 안 버리다 보니까 곰마가 너무 자주 나오죠. 한번 복귀를 하실 때 내 돌이 과연 곰마가 어, 언제 있었는지 자꾸 그 부분만 체크하셔도 돼요. 내가 이게 여기 왜 곰마 됐지?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바둑을 이렇게 쭈루루루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아이디가 꽤 많아져서 하루 원래는 하루에 그냥 거의 다 봤는데 이제는 하루에 보기는 약간 힘들더라고요. 보다 보면 항상 지는 이유 곰마 생겨서요. 항상 곰마 생겨서 경솔해서 조금 아니면 수 못 봐서 뭐 이렇게 그냥 이유의 끝이에요. 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제가 다른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다 그 이유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 한 6, 7단 분들도 다 그래요. 이제 실전에는 못 버리죠. 실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살짝 한 번, 네, 그죠? 그걸 한 번 이렇게 냉정해져야 돼요. 바둑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둘수록 이제 유리해집니다. 결국 이게 누가 더 침착하게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질문은 언제나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의 바둑도 조금 이렇게 이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남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아이디, 다양한 아이디들이 있어야 다양한 모양에서 이런 기력대들을 대부분 이런 거를 조금 잘 어려워하시는구나, 몰라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아이디는 저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